한국 여권의 진짜 힘. 공항에서 시작해 생사를 가르는 순간까지 이어집니다.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이름. 패스포트 파워. 이 지수는 각 나라 여권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순위로 매겨 발표하는데, 매년 순위가 발표될 때마다 세계 곳곳에서 뜨거운 화제를 몰고 옵니다. 그날도 우연히 세계 여행자 포럼을 둘러보던 중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되었죠. 한국 여권이 비자 면제국 수 192개국으로 세계 최상위권에 올랐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댓글창은 순식간에 폭발적인 반응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국 여권 진짜야? 미국, 독일보다 더 강력하다고? 내 나라 여권은 겨우 60개국인데 한국 대단하네. 한국이야? 아니, 일본이겠지. 뭐가 착각한 거 아냐? 어디선가 터무니없는 음모론까지 등장했습니다. 한국 여권이 이 정도라니 혹시 전 세계를 매수한 건 아니야? 라며 웃음을 자아내는 댓글도 있었죠. 처음엔 저도 흥미롭게 이 논쟁을 바라보는 관찰자에 불과했습니다. 한국 여권이 아무리 좋다 해도 그 정도는 아니겠지라는 생각이었거든요. 하지만 점점 댓글을 읽다 보니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대체 한국 여권이 어떤 점에서 세계 최강이라는 걸까? 직접 알아보기로 한 저는 패스포트 파워 관련 기사와 통계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 여권은 단순히 무비자 입국 국가 수가 많은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존재였죠. 한국이 구축한 국제적 위상, 경제적 안정성, 그리고 선진국으로서의 이미지가 이 작은 초록빛 책자에 담겨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이론만으로는 알 수 없어. 직접 경험해 봐야겠어 라는 결심이었죠. 그래서 바로 여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번 목적지는 프랑스, 독일, 그리고 오스트리아. 아름다운 관광지로 유명하지만 동시에 입국 심사가 까다롭기로 악명 높은 나라들이었죠. 특히 유럽은 여권의 따라 입국 절차와 대우가 크게 다르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직접 체험해보고 싶었습니다. 여행 준비 과정은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각 나라의 비자 정책을 조사하며 이런 것도 비자 면제가 되는구나 라는 생각에 감탄이 절로 나왔죠. 그러나 떠나기 하루 전날 제 친구 한 명이 저를 보며 한마디 하더군요. 야, 한국 여권이라도 다 되는 건 아니겠지. 괜히 기대하다 실망하는 거 아니냐? 순간 그의 말에 살짝 불안한 기분이 들었지만 이미 너무 늦었죠. 그래, 아무리 여권이 강하다 해도 내가 무슨 왕족은 아니잖아. 결국 사람마다 상황은 다를 수도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불안감보다 설렘이 더 컸습니다. 초록빛 여권이 가진 위력을 이번 기회에 제대로 확인해 보자는 도전 정신이 저를 사로잡았어요. 출발 당일 공항에 도착해 여권 심사대에서 한국 여권을 꺼냈을 때 저는 첫 번째 놀라운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다른 나라 여권 소지자들이 줄지어 서서 서류를 검사받고 질문 세례를 받는 동안 제게는 여기까지 기본 확인만 하고 입국 스탬프를 찍어주더군요. 심사관은 한국이라며 미소를 지으며 제 여권을 되돌려 주었고 모든 절차는 1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느꼈죠. 이건 단순한 여행 도구가 아니구나. 이 여권에는 내가 알지 못했던 어떤 특별한 힘이 있다. 이제야 말하지만 그 순간 저는 비로소 한국 여권의 위력을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여행이 얼마나 특별해질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질지 전혀 상상도 못한 채로 비행기에 올라탔습니다. 프랑스 파리에 도착하자마자 한국 여권의 위력을 실감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공항의 입국 심사대 앞에는 각국의 여행자들이 길게 줄지어 있었고 심사관들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여권을 확인하며 질문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특히 비유럽권 여권 소지자들에게는 절차가 더 복잡해 보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추가 서류를 꺼내 보이며 긴장한 표정으로 심사관에게 설명하고 있었고 또 다른 사람은 몇 가지 질문에 답하지 못해 당황스러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심사관은 제 여권을 펼쳐들고 초록빛 표지를 유심히 바라보더니 코리아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도 없이 스탬프를 찍고 여권을 돌려주었습니다. 끝이야? 순간 당황한 저는 심사대에서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혹시나 더 요구하는 게 있을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심사관은
이미 다음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심사대에서 긴장을 풀지 못한 채 질문에 답하고 있었죠. 이건 그냥 운이 좋은 게 아니라 한국 여권의 힘이구나라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이 기분 좋은 출발은 베를린으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열차가 독일 국경을 통과하며 검표원이 등장했을 때였습니다. 그는 차례로 승객들의 여권을 확인하며 몇 가지 질문을 던지곤 했습니다. 제 앞자리에 앉아있던 동남아시아 여권 소지자는 여행 목적과 체류 기간에 대해 꽤 긴 설명을 해야 했습니다. 저는 제 차례가 다가올수록 조금 긴장했지만 검표원이 제 여권을 보자마자 단순히 고개를 끄덕이며 Have a nice trip and nice trip이라고 말한 뒤 바로 지나갔습니다. 다시 한번 한국 여권의 위력을 체감한 순간이었습니다. 여정은 계속되었습니다. 프랑스에서 독일로, 독일에서 오스트리아로 유럽 곳곳을 누비는 동안 여권과 관련된 문제는 단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한국 여권에 특별한 대우를 받는 일이 잦아졌죠. 오스트리아 빈에서의 사건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시작된 여행은 독일을 거쳐 오스트리아 빈으로 이어졌습니다. 빈은 예술과 음악의 도시로 제가 가장 기대하던 여행지 중 하나였습니다. 특히 빈의 카페 문화는 여행자들이 꼭 경험해야 한다고 할 정도로 유명했죠. 저는 그날 오후 빈의 대표적인 카페 중 한 곳에 앉아 커피와 디저트를 즐기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가방은 의자 뒤에 걸어두었고 주변은 평화롭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런데 디저트 한 입을 먹으려던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방을 확인하려 뒤를 돌아봤지만 의자 뒤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잘못 본 건가 싶어 다시 의자 아래, 주변 바닥, 테이블 주변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러나 가방은 정말로 사라져 있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은 온갖 생각으로 가득 찼죠. 여권, 현금, 카드, 심지어 중요한 서류들까지 모두 그 가방 안에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게 없어졌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직원을 불러 상황을 설명했지만 그들의 반응은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이 근처에서는 가끔 이런 일이 있어요. 경찰서에 신고하세요. 라는 답변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곧장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빈 거리를 뛰다시피 걸어가며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라는 생각으로 머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여행자에게 여권은 생명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것이 없어진다는 건 단순히 물건을 잃어버리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나라를 떠날 수도 어디로도 이동할 수도 없다는 걸 의미했습니다. 게다가 빈 경찰서까지 가는 동안 가방을 되찾지 못할 경우 여행 계획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생각에 몸서리쳤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했을 때 저는 숨을 고르며 직원에게 사라진 가방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직원은 놀랍지도 않은 듯 평온하게 사건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제 설명을 듣고 몇 가지 질문을 던졌지만 그들의 태도는 어디까지나 형식적인 느낌이었습니다. 여권은 어디에서 발급받으셨나요? 라는 질문이 나왔을 때 저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한국입니다. 대한민국. 그런데 그 순간 경찰의 눈빛이 살짝 달라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코리아. 그가 한 번 더 되묻더니 동료와 짧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후 그는 보다 적극적인 태도로 사건을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CCTV를 곧바로 확인하겠다고 했고 주변 지역 순찰을 요청했습니다. 그들의 신속한 태도 변화는 저에게도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한국 여권이 있다는 사실이 이토록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처음으로 실감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후 몇 시간 동안 저는 경찰서에서 결과를 기다리며 긴장과 초조함 속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모든 걸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두려움과 그래도 여권과 가방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교차했습니다. 경찰관이 돌아와 말했습니다. 가방을 찾았습니다. 돈은 사라졌지만 여권과 카드들은 그대로입니다. 믿기 힘든 소식이었지만 그 순간 제 가슴에 남은 것은 안도감과 감사뿐이었습니다. 가방을 돌려받고 경찰관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여행자라면 저희도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한국인은 항상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그 말이 얼마나 진심에서 나온 건지는 알 수 없지만 당시 저에게는 정말로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한국 여권이 단순히 종이 한 장이 아니라 한 나라의 신뢰와 국제적 위상을 상징한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된 순간이었죠. 그 이후로 제 여행은 이전보다 더 특별해졌습니다. 저는 한국 여권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되었고, 낯선 땅에서조차 그 초록빛 책자가 나를 지켜준다는 사실이 강한 자부심을 느끼게 했습니다. 비내 사건은 저에게 단순히 스릴 넘치는 여행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가진 여권과 그 뒤에 숨겨진 한국의 신뢰를 몸소 체감하게 만든 특별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 저는 여행의 모든 순간이 한국 여권의 특별함을 체감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독일의 한 기차역에서도,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서도, 그리고 오스트리아의 유명한 명소에서도 한국 여권이 가져다준 혜택은 단순히 통과 의례를 넘어섰습니다. 사람들은 한국에서 왔다고 하면 조금 더 다정하게 대했고, 제 여권을 보는 순간 그들의 눈빛에는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은 여행 전 친구가 했던 말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그는 떠나기 전날 이렇게 말했었죠. 여권이 뭐 얼마나 다르겠어. 그냥 똑같은 종이 쪼가리 아니냐? 하지만 제가 경험한 한국 여권은 단순한 종이 한 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나라의 신뢰와 국제적 위상을 그대로 담고 있는 상징이었고, 그 여권이 있기에 제가 낯선 땅에서조차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었던 겁니다. 빈에서의 사건 이후 저는 한국 여권의 의미를 더욱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초록빛 책자가 단순한 여행 도구가 아니라 제가 어디에 있든 믿음과 신뢰를 보장받을 수 있는 강력한 상징이라는 사실을 몸소 체험한 거죠. 하지만 그 깨달음은 이후 유럽을 여행하며 맞닥뜨린 또 다른 위기에서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그날은 독일의 작은 도시를 떠나 스위스 인터라켄으로 가는 기차를 타던 중이었습니다. 열차는 초록빛 풍경을 가로지르며 달리고 있었고, 창밖으로 펼쳐진 그림 같은 풍경에 흠뻑 취해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차장이 등장하며 열차 내부를 돌며 여권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였던 그 순간, 한 동남아시아 국적의 승객이 여권 문제로 곤란한 상황에 처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차장은 단호한 태도로 추가 서류를 요구하며 승객과 말다툼을 벌였고, 결국 다음 역에서 그를 하차시키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혹시나도 문제가 생길까라는 걱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 차례가 되자 차장은 제 여권을 펼쳐들고 빠르게 스캔했습니다. 그리고 예상 밖의 반응을 보였죠. 그는 제 여권을 한 번 더 확인하더니 눈을 마주치며 사우스 코리아? 굉장히 인상적인 나라에서 오셨네요. 라는 말을 건넸습니다. 차장의 친근한 태도와 칭찬은 그 순간 상황의 긴장감을 완전히 날려버렸고, 저는 또 한 번 한국 여권의 특별함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위기는 스위스에 도착한 뒤 찾아왔습니다. 인터라켄에서 아름다운 알프스 풍경을 즐기던 중 갑작스럽게 몸 상태가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그저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했지만 저녁 무렵이 되자 열이 나고 심한 복통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당황한 마음으로 근처 병원을 찾았습니다. 문제는 유럽의 병원 시스템이 저에게 너무도 낯설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접수 과정은 복잡했고 의료 비용은 천문학적이었습니다. 다른 여행자들은 보험 서류와 결제 방식을 두고 한참을 실랑이하고 있었죠. 접수 창구에서 제 차례가 되자 저는 여권을 꺼내며 설명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왔고 여행 중에 몸이 아파 병원을 찾았습니다. 직원은 제 여권을 유심히 살펴보더니 친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에서 오셨군요. 보험 관련 서류는 나중에 처리해도 됩니다. 지금 당장 진료를 받을 수 있게 우선 순위를 정해드리겠습니다. 그들의 태도는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따뜻하고 적극적이었습니다. 진료를 받는 동안 의사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항상 배우고 싶어하는 의료 시스템을 가진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오신 분이라면 특별히 더 신경 쓰고 싶습니다. 그의 말은 제 아픈 몸을 위로해 주었고 동시에 한국이 가진 국제적 위상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치료를 마치고 약을 처방받으며 느낀 점은 명확했습니다. 한국 여권은 단순히 입국을 편하게 해주는 도구가 아니라 위급한 상황에서조차 나를 보호해주는 강력한 무기와도 같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기가 바로 한국이라는 나라가 쌓아온 신뢰와 국제적 영향력에서 나온다는 것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인터라켄에서의 위기 속에서도 한국 여권이 보여준 힘은 제 여행의 의미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단순히 아름다운 풍경을 보는 여정이 아니라
제가 가진 여권이 지닌 가치를 깨닫는 시간이 된 거죠. 위기 속에서 도움의 손길을 받으며 느낀 감사함은 저를 한국인이라는 사실에 더욱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스위스 인터라켄을 떠나며 저는 이 여행에서 겪은 모든 순간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파리에서 시작된 자부심, 빈에서의 위기와 극복, 그리고 스위스에서의 따뜻한 배려까지. 처음 이 여행을 계획했을 때 저는 단순히 한국 여권이 강력하다더라는 소문을 확인하려 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여행이 끝날 무렵 그 초록빛 여권은 단순한 여행 도구 이상의 의미를 지닌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권을 꺼낼 때마다, 스탬프를 받을 때마다 저는 제가 한국인이란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세계에서 높은 순위를 기록한 여권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 여권이 의미하는 것은 믿을 수 있는 나라에서 온 사람이라는 신뢰였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만들어낸 국제적 위상의 결정체라는 점이었습니다. 빈에서 제 가방을 찾는데 적극적으로 도와준 경찰관도, 스위스 병원에서 저를 우선적으로 배려해준 직원도 모두 그 초록빛 여권이 가진 신뢰와 영향력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한국 여권은 그저 한 나라의 국적을 표시하는 종이책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가 쌓아온 역사, 신뢰, 그리고 사람들이 느끼는 존경심의 지닥체였습니다. 비록 저 혼자 여행하고 있었지만 그 여권 덕분에 저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이 제 곁에 있었으니까요. 그 여행 이후로 저는 여권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권을 꺼낼 때마다 내가 가진 이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리고 이 힘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떠올립니다. 여권의 힘은 단순히 비자 면제 국가 수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의 신뢰와 국제적 위상이 얼마나 높으냐에 달려 있습니다. 한국 여권이 세계 최상위권에 있는 이유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만큼 신뢰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신뢰의 상징을 손에 쥐고 있다는 사실은 생각할수록 감동적이었습니다. 여행이 끝난 후 한국에 돌아왔을 때 저는 공항에서 한국 여권을 사용하며 느꼈던 감정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출국장에서 외국인들이 한국 여권에 대해 부러워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이제 내가 이 여권을 자랑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이유를 완전히 이해했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여권은 단지 나 개인의 여권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와 함께 만들어가는 이야기의 일부라는 것을요. 여행을 떠나기 전날 친구가 했던 말이 떠오릅니다. 여권이 뭐 얼마나 다르겠어? 그냥 똑같은 종이 쪼가리 아니냐? 하지만 저는 지금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야. 이건 단순한 종이 쪼가리가 아니야. 이건 내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야. 다시 여행을 떠난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한국 여권을 손에 들고 세계를 누빌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 제 자신만큼이나 한국이라는 나라를 믿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